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0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 어제 제가 그 최초 공개 방송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어제 최초 공개 방송에 이제 와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어제는 그냥 최초 공개 누르고 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소통을 잘 못했어요. 다음에는 제가 미리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두고 최초 공개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 방송을 같이 보면서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오늘 비트코인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여러분들 이제 댓글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김대섭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혹시 세력들이나 정부가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고 그 한 가지 코인만 가치가 쭉쭉 올라가고 개미들의 자본이 있는 나머지 코인들은 하락해 버리는 일은 없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베네수엘라, 그리고 인도에서 지금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그리고 인도에서 지금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려고 한다. 근데 이 암호화폐를 정부에서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들, 그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암호화폐를 인정을 해줘야지 그게 쓰이는 거지, 정부가 하라고 해서 그게 쓰이고, 아니면 뭐 대기업이 발행했다고 해서 그 코인이 활성화되고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발행을 해도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 유저가 확보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예,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예, 인도에서 만든, 지금 인도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를 발행을 해서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인도 국민들한테 쓰게 한다고 하더라도 인도 국민들이 지금 루피와도 뭐 2배 거의 가까이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배 가치가 떨어진 거죠.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자국 내 화폐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국가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암호화폐도 믿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인도 사람 국민들도 비트코인이라든가 대시라든가 뭐 라이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전 세계 지금 사람들,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기존의 암호화폐들을 오히려 더 신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이시런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 살 때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안 주게 장외 시장에서 사면서 팔 때는 비싸게 장내에서 조금씩 매도하는 거 아닌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관 투자자인데 지금 이제 매집을 하려고 했어요. 매집을 해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장외 시장에서 샀습니다. 사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비트코인이 장내 거래소에서 지금 프리미엄이 있어서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 그러니까 700만원이라고 하면 한 개당 한 70만원씩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거래소로 옮겨서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그 장외 시장에서 다시 1000개의 비트코인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물론 이 차익거래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지금 비트코인이 싸기 때문에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이 물량을 1000개 비트코인을 산 거를 다시 누군가한테 살 수 없다라고 하면 거래소에서 1000개를 매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물론 계속 공급이 돼요.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이 싼 가격에 공급이 되고 충분히 매집이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은 거래소에서 계속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현금화해서 또 사겠죠. 그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충분한 물량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계속 매집만 할 것이지, 이거를 그 조금 10%뭐 아니면 5% 20% 이걸 먹으려고 매도하진 않을 것이다. 차익 거래를 하진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무진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도 머지않아 암호화폐 거래세나 양도세 같은 세금이 부과되겠죠. 언제쯤이면 몇 %, 그리고 세금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봐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선물 옵션 거래를 거의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했는데, 옵션 시장도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양도세가 있거든요. 예, 양도세가 있는데 없었습니다. 옵션 시장도 없었고, 그 거래한 금액에 대해서, 제 거래 금액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거래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떼고 그 수수료에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낸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옵션 시장도 양도세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도 저는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이게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매기는 거는 굉장히 이제 절차가 복잡합니다. 누가 얼마에 어디서 샀는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개인 지갑에 갖고 있는 건지 월세세 갖고 있는 건지 이걸 확인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거래세를 매기는 게 정부 입장에서도 편리할 거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으로 걷어가고, 추가적으로 법인세 말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제도화가 돼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 다 정부가 이제 통제가 되고 그 자산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게 양도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세로 넘어갔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느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대만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양도세를 매겼어요. 매기는 순간 주식시장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20% 넘게.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도 양도세를 뭐 10%, 20% 매긴다고 하면 그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 암호화폐를 던지는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된다. 회복이 되고 차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세금을 내는 부분까지 매도자들이 매수자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제 100만 원에 샀는데 100만 원에서 팔 때 세금을 내야 돼요. 20만 원을 만약에. 그러면 그 2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 부분까지 매도자가 아마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수자한테 팔려고 할 거라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은 제가 이분 질문이 좋아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드렸고, 이런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에게, 세 분들에게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시장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예, 비트코인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그 녹화창 본 게 녹화가 되다가 중단이 되는 경우가, 녹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체크를 한번 한 거예요. 일단 비트코인 시장 일봉 먼저 볼게요. 일봉 먼저 보시면 이렇게 지금 3월부터 이 7월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이렇게, 그리고 흘러간다고 했죠 제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각 수렴을 했습니다. 삼각 수렴을 했고 이렇게 눌러줬죠. 지금 약간 정확하게 안 그려져서 그런데 약간 내려올게요. 네, 이렇게 눌러주고 흘러갔습니다. 흘러가고 보시면 지금 이 상승 추세선을 약간 이탈했어요. 현재 이탈했는데 보시면 이제 이 초록색 51선이 제가 내려와서 좀 더 횡보를 해야 될 것 같다. 엊그저께 방송에서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신호는 뭐냐면 5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50일 이평선이 이제 보시면 각도가 이제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이평선도 이제 일단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종가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종가가 이 15일 이평선 위로 올라와 주면 괜찮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 자리까지,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추세선 하단부라고 하면 6,360달러입니다. 이렇게 눌러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눌러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눌러줘도 이 떨어지고 있는 이 추세선, 이 라인까지 그냥 눌러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하면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4시간 봉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4시간봉을 보시면 이 추세선을 지워볼게요. 보시면 지금 이 15일 이평선, 그 다음에 50일 이평선, 120일, 120, 200 이평선이 모두 지금 수렴해 있습니다. 지금 4시간 봉에서 1시간 봉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봉도 이 이평선이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모여 있죠. 모여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1시간 봉도 모여 있다. 그러면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제가 추세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지금 이제 1시간 봉 보시면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랑 비슷한 패턴이에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가 작년에 이렇게 큰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깊은 하락을 하고 반등이 세게 나왔다가 눌러주고 세게 나왔다가 눌러주고 하면서 이 반등 나오는 폭을 점점 좁히면서 계속 이제 수렴을 해갔잖아요. 일봉 차트에서 지금 거의 이제 10개월 동안 수렴을 했습니다. 지금 이 1시간 봉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큰 상승을 하고 하락하고 다시 반등이 세게 나오고 다시 하락하고 반등 나오고 하락하고 반등 하면서 계속 수렴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거의 수렴의 끝자락에 왔다. 그러면 수렴의 끝자락에 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제가 당연히 발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위든 아래든 움직일 것이다. 이제 조만간에 비트코인은 뭐 하루 이틀 안에 이제 방향성을 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2가지 알트코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설명드렸던 코인은 아니고 예전에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긴 한데, 코모도랑 이오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모도 차트를 보시면 추세선이 지워졌는데요. 예.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코모도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다시 눌러주다가 돌파하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15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이제 한 차례 큰 상승을 했죠. 하고 이제 눌러주고 있습니다. 눌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방송에서 언제 자료를 이제 보여드렸냐면, 예, 이때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이때 보시면 2017년도 3월달부터 5월달 말까지 이때 이제 추세 움직임하고 코모도는 이제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이 15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에 이렇게 코모도 같은 경우는 눌러주죠. 어디까지 눌러주냐면 50일 이평선까지 눌러줍니다. 또 반등이 나오고 50일 이평선까지 눌러주고, 반등이 나오고 50일 이평선, 반등이 나오고 50일 이평선까지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0일 이평선에 닿지 않고 15일 이평선에서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오죠.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저는 비슷한 패턴으로 보신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모도를 하나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 게 좋겠냐라고 하면, 일단 지금은 반등을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 아닌 거고요. 언제 이 50일 이평선이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이평선 봐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죠. 예, 이렇게 돌아 나가고 이렇게 이제 움직일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상승하고 50일 이평선까지 눌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일 이평선까지 눌러줄 때 50일 이평선에 닿는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50일 평선 올라오면서 또 반등이 나오고 또 눌러주겠죠. 반등이 나오고 또 눌러줍니다. 몇 번 눌러줄지는 모르겠지만 50일 이평선 때까지 눌러줄 때마다 코모도가 없으신 분들은 타이밍으로 보시고 뭐 분할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나눠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예,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사이에 이 코모도가 이렇게 눌러주는 사이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시장이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충분히 치고 올라갔을 때 비트코인을 코모도로 교체하는 전략을 마지막 눌러줄 때 하는 게 가장 나이스한 선택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원화 가격으로는 훨씬 비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를 들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원화를 들고 있는 분들은 원화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 그냥 50일 이평선 52평선까지 눌러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오스를 보여드릴게요. 이오스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코인인데요. 예, 이오스는 업빗에 비트 시장의 차트가 없어서 일단 원화 시장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예, 그리고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을 하고 있고요. 이오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지겨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몇 달간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이오스도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현재 차트는 이제 15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난 후에 데드 크로스가 나고 다시 이제 15일 이평선하고 50일 이평선이 둘 다 상방으로 약간 고개를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이오스는 그리고 이 하락 저점을 잇는 라인에 지금 거의 바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오스는 바로 지금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TC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BTC 시장도 그 이오스 비트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금 패턴입니다. 제가 차트를 그려놨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지워졌거든요. 예. 간단하게 보고 제가 이제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거의 그 비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수렴이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이오스 같은 경우는. 지금 로그를 제가 적용을 했고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예, 삼각 수렴이 머지 않았습니다. 꼭지점이 언제냐면 11월 13일이니까 이오스 같은 경우도 이제 수렴이 끝나면 방향을 정해줄 건데 당연히 이제 지금 이오스 가격이 뭐 고점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위로 이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오스도 지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코모드는 기다렸다 50일 이평선 오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오스는 이제 지금이 매수하기, 만약 이오스가 없다라고 하시면 매수하기에 이제 괜찮은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를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인니스 기사고요. 비트블 CEO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를 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헤지펀드 비트블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가 최근 흔들리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은 암호화폐 시장까지 확산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주식시장이 붕괴할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의 공포심리가 반영됐다. 시장은 활발한 모습을 찾았지만 그만큼 투매가 증가하며 변동성을 부추겼다고 부연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제가 보는 관점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일단 이 비트블 CEO가 얘기한 거는 단기적인 시각인 거예요. 단기적인 시각. 예, 단기적인 시각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전이가 돼서 단기적으로는 같이 빠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금융자산이 지금 현재 고평가 영역에 있고 저평가 영역에 있는지를 판단해 놓고 봐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몇 차례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고평가 영역에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때처럼 다시 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추가 상승하더라도 이거는 이 채널을 깨고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뭐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평가 영역인 거는 확실하다. 보시면 지금 이 채널 상단부에 있는 고평가 영역인 거죠. 그 다음에 채권을 보여드릴게요. 10년 만기 채권. 10년 만기 채권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이거 싼 거 아니냐, 이때보다 싸지 않냐. 물론 이 추세선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추세 라인을 이탈을 했잖아요.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는 고평가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채권은. 왜냐하면 거기에 플러스 앞으로 금리를 이제 세 차례 인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은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며칠 올랐지만 고평가 영역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시장은 어떠냐? 비트코인 시장은 이 채널을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거예요. 채널을 이탈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저평가 영역이다. 저평가 영역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게 맞다. 저평가 영역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게 맞다. 그러면 주식시장, 채권시장은 둘 다 고평가 영역에 있고, 지금 이 차트가 비트코인은 주봉 차트고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월봉 차트입니다. 그럼 되게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인 거잖아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주식과 채권은 고평가 영역에 있고 비트코인 시장은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투매가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공포심리를 자극해서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이 고평가 영역에 있는 자산이 저평가 영역에 있는 자산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기사를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블록타임즈TV.com 기사고요. 인도 증권거래소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험 중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냐면 인도의 국립증권거래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전송 중개소를 연결하여 진행하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표 과정이 용이한지 블록체인상의 활동을 감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회사의 지배 구조를 향상시키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투표권이 토큰화되어 이전되고 위임되며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블록체인의 특성 때문에 네트워크 참가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스마트 계약으로 회사와 규제당국 사이에 개표 과정이 실시간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냐면 주식을 사서 우리가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주총회가 있을 때마다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이제 집으로 그 대리해주는 은행에서 우편물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편물로 답신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주주총회에 직접 가서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하지 않겠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 모든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힘든 거예요. 거의 그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들 그리고 회사 관계자들만 주총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투명하지 않고 그리고 불필요한 돈들이 너무 많이 나간다. 실제 투표에 의결권 행사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편물을 다 보내야 되고 주식 하나만 갖고 있어도 다 보내고 실제 반영되지도 않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투명하게 되면서 그리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맞고 이 사람이 투표권 행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우리가 모바일로 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를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않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인도 증권거래소에서 이런 거를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나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는 이 주식시장도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돼서 블록체인화 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증권을 매도를 해도 우리가 바로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틀이 지나야지 돈을 찾을 수 있어요. 불편하잖아요. 내 돈인데 바로 돈을 못 찾는 거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바꾸려면 앞으로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내가 매도하면 바로 내 자산인 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증명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저한테 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 적용될수록 이런 불합리한 그리고 투명하지 않은 그리고 쓸데없는 비용들이 앞으로 없어질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018년도 10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